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충청북도가 사회복지시설 등의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하루 만에 수정했습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가 제외됐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공공의료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를 책임지는 핵심 주체로 위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됐지만 갈 길이 멉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애꿎은 경비원들이 고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가 사회복지시설 등의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 하루 만에 급히 수정했습니다. 왜 그런지 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명령 첫날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이유로 어린이집도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외부인 접촉을 제한해 사실상 외출 자체를 막았다는 겁니다. 100명 넘게 환자가 나온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유치원은 빠졌다는 점도 따져 묻습니다. 이런 내용의 항의 전화가 어제 하루에만 150여 통. 충청북도는 시행 하루 만에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 등을 제외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시설에서 먹고 자지 않으니 실익도 없는 데다 1만 명이 넘는 보육 종사자들이 매주 검사를 받는 것도 무리라는 판단을 뒤늦게 한 겁니다. 강하게 이렇게 행정명령을 하다 보니까 이게 놓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불편을 주는 것 같아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행정명령의 파장이 큰 만큼 애초에 신중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충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열방센터와 관련해 어린이와 60대 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 해제 전인 어린이가 확진됐습니다. 또 동일 집단 격리 중인 음성 소망병원에서 6명, 진천 도움병원에서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청주에서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40대 등 5명이, 음성에서 무증상 상태의 60대, 제천에선 자가격리 해제 전인 40대가 확진돼 충북의 누적 확진 환자는 1,375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쇼크에 가장 빠르게 적응 중인 곳이 바로 학교인 것 같습니다. 화상 수업에 이어 온라인 졸업식까지 치르더니 이번엔 학생회장 선거도 비대면 전자투표로 전환했는데요. 학교의 실험에 주목하는 이유는 코로나 시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공감대 때문일 겁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학생회 임원 선거를 앞둔 고등학교. 등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나름 치열한 선거운동이 펼쳐집니다. 공약과 후보를 소개하는 피켓을 들고 악수 대신 눈인사로 지지를 호소합니다. 학생이 모이는 곳이면 치열한 유세가 펼쳐지던 풍경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아쉽다. 작년보다는 뭔가 확실히 활동하는 것도 너무 없고. 대신 학교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가 대세입니다. 공약도 발표하고 그런 것에서 지금은 아예 이제 SNS로 홍보를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많이 참여해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장 선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또 다른 중학교. 본격적인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 정견 발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후보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방송을 통해 저마다 특색 있는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화장실에 방향제를 비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의 화장실을 갈 때마다 화장실의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직접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출마한 학생도 투표하는 학생도 표정은 진지합니다. 좋은 점으로는 제 공약들 하나하나 꼼꼼히 말해주고 아쉬운 거로는 친구들 반응을 보지 못했던 점. 드디어 투표가 시작되고 학생들은 후보들의 양력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뒤 스마트폰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직접 가서 투표 도장 찍고 또 그 보관함에다가 또 직접 넣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간편하게 터치 한 번으로 끝나니까 더 간편했어요.
코로나19 여파로 달라지고 있는 학교 생활.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점점 적응해가면서 온라인 비대면이 학교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충북의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 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충북 지역 소상공인 카드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54.2%나 떨어졌고 코로나 2차 유행 시기인 9월 둘째 주보다도 42%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천 65.4%를 비롯해 충주와 괴산, 단양이 50% 이상 급락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연속 기획 세상이 바뀐다 순서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는 지역 공공의료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민간 의료가 담지 못한 부분을 채우는 서비스 성격에서 이제는 각 지역의 감염병 관리를 책임지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코로나 1년, 충북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무엇이 더 바뀌는지 공공의료 분야를 정재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지난해 2월 충북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을 때만 해도 감염병 대비 체계는 빈틈이 많았습니다. 격리 여부 등을 판단할 역학조사관은 충북 전체를 통틀어도 도청 2명뿐이었고 공공의료시설에서 수용 가능한 확진 환자는 30명도 안 됐습니다. 병상 확보를 위해 기존 입원 환자들을 다른 병원에 보내는 초강수까지 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11개월. 공공음압병상은 10배가 넘는 230개로 늘었고 코로나19 중환자용 병상도 4배 이상 확보됐습니다. 새해부터는 거점 전담병원에 지정된 민간병원의 합류로 확진 환자용 120개 병상이 추가 확보됩니다. 중화상 치료 노하우를 가진 베스티안 병원이 병상을 모두 비우고 양압, 음압 전환이 가능한 시설과 의료진을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1인실 중환자 병상이 30개나 추가돼 충북대병원이 홀로 감당했던 중증 환자 치료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화상중환은 화상뿐만 아니라 다른 합병증도 많이 동반을 합니다. 폐렴이라든가 코로나의 중환도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의 감염병 총괄 부서가 각 보건소에는 전담팀이 꾸려졌고 도청에만 있던 역학조사관도 공중보건의 교육으로 시 군마다 2명씩 갖췄습니다. 간호사 등 의료 면허를 가진 공무원들도 자격 취득에 나선 상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검체검사 역량도 보강됩니다. 지난해 내내 24시간 검사 체제를 상시 인력 5명으로 버티며 5만 7천여 명의 검체를 검사한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각종 전염병 상황에 대응할 부서를 신설했고 인력도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도내 교정시설 종사자 730명에 대한 검사에 나섭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검사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감염병 검사에 대한 24시간 감시 체계가 구축되어 생물 테러 및 고위험 병원체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북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코로나 환자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치료법을 낼 공공의료 지원단이 상반기 중에 출범하고 작년에 꾸린 감염병관리 지원단도 코로나로 불거진 공공의료의 개선점을 엮은 지침을 만들 예정. 이미 정부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침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지역 공공의료의 역할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적이거나 예방적인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 공공의료의 주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감염병에 대응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는.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의료기관의 처우 개선 문제와 감염병 전문 의료진의 부족, 민간병원 상시 연계 방안 등 입법,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은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각계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동일 집단 격리 중인 진천 도움병원에서 환자들을 분리 수용합니다.
진천구는 감염자가 없는 별관의 여성 환자 57명을 서울로 이송하고 완치돼 돌아오는 환자들을 그 자리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감염된 본관 1, 2병동에 대해서도 무증상 남성 환자 55명을 1병동에 모아 격리동 범위를 좁히기로 했습니다. 진천 도움병원에서는 127명이 감염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충북 도민들의 정신건강 상담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이뤄진 정신건강 관련 상담은 16,800여 건으로 2019년에 비해서 4배가 넘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불안감과 고립감, 우울증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일정 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의무화됐습니다. 얼마나 잘 지켜지나 현장을 돌아봤는데요. 상당수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이 상표띠, 즉 라벨을 제거하는 수고를 한 번 더 하는 등 정착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1년간 준비해 올해 말 시행될 단독주택 등이 지자체로서는 더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함에 투명 페트병 대부분 라벨이 붙어있는 채 버려져 있습니다. 이대로 가져가기 힘들다는 수거업체에 양해를 구하느라 곤혹을 치렀습니다. 게시판에는 붙이죠. 붙이고 뭐 시에서 시행하는 건 전부 뭐 해도 그게 이제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아파트 경비원들이 수고를 더하기도 합니다. 사르르는 한파에 칼과 가위로 페트병에서 라벨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수막을 내걸고 방송을 하며 그래도 처음보다는 나아졌다는 반응입니다. 색깔 있는 건 이쪽으로 돌려하고 투명만 가져가는 거지. 그럼 일이 추가되시? 아니 해야죠. 뭐.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보니 거의 인식조차 없습니다. 청주의 한 주택가, 내다 놓은 쓰레기 사이에서 라벨이 분리된 페트병은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봉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명 페트병 대부분 이처럼 라벨이 붙은 채 버려져 있습니다. 아예 재활용 쓰레기별로 분리도 안 하고 섞어 버리거나 그냥 내다 버린 쓰레기들이 쌓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기본적인 분리수거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분리배출 보관함이나 이런 거를 설치를 하려고 해도 그걸 하나의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는 좀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많아요, 민원이. 페트병 분리배출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공병과 달리 단가가 낮아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의 변화에 상당 부분 기댈 수밖에 없어 지자체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을 점검하기 위해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오늘 청주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홍 차관은 분리 배출 개선과 혼합 수거 방지에 관한 건의를 듣고 한범덕 청주시장과 작업을 도왔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서 의무화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온열시설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제천시 금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찜질방용 아궁이를 떼다 불이 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찜질방 외벽과 구조물 등이 소실됐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청주시 낭성면의 주택 화목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소방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충북소방본부 직원 1명이 확진됐습니다. 119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40대 소방대원으로 선제검사에서 무증상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해당 1층 사무실 방역을 위해 2층에 임시상황실을 운영하고 한개팀 16명은 자가격리 조치한 뒤 상황실 경력 근무자 24명을 추가 투입해 2교대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맹추위에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청주 무심천에서 결빙이 관측됐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사흘간 일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청주대교 하류 부근 일대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심천 결빙은 2018년 1월 이후 3년 만이며 1982년 첫 관측 이래 평년보다 5일 늦게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확정한 올해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충북의 10곳이 반영됐습니다. 충주 드림파크 산단과 북충주 IC 산단, 진천 테크노폴리스와 청주 옥산 2산단 등 충주 3곳, 청주와 진천 각 2곳, 영동과 증평, 음성이 각 1곳으로 전체 면적은 795만 3천 제곱미터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득점 상황을 분석해 봤더니